안녕하십니까, 임 사장입니다. 약관대출 두 번째 시간. 제발 좀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약관대출 지난번에 약관대출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 고객들이 또는 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있던 게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. 약관대출 금리가 비싸. 자, 그 약관대출 금리가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. 자, 오늘은 은행에서 주로 하고 있는 아파트담보대출과 보험사에서 하고 있는 약관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자,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 담보가 뭐죠? 아파트죠, 아파트.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. 그 다음에 약관대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을 담보로 합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했다고 해서 은행이 야, 너 나가. 그리고 내가 이걸 월세를 놔서 여기에 돈을 벌어서 너한테 대출의 이자를 깎아줄게 이러진 않죠. 나는 그냥 우리 집에서 살고 있고 은행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. 내가 그걸 못 갚을 때는 나를 쫓아내겠죠. 약관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나도 보상도 받고 예를 들어 해지환급금도 계속 예정률로 쌓이고 가는 거죠. 그건 정상적으로 계약이 있고 그걸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는 건데, 만약에 이자를 못 갚고 대출을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합니다. 너 나가. 너 이 보험 하지 마. 라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.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두 번째, 대출 한도. 아파트 담보 대출은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시거나 그러시면 KB 시세를 보죠. KB 시세라고 하는 데에서 투기 지역, 투기 과열 지역, 시군구에서 40%, 50%, 60%, 이렇게 40에서 60%까지 그 시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면 4억 또는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약관 대출은 한도가 어떻게 되지?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의 해지 환급금. 자, 내가 아파트담보대출의 KB 시세는 뭐죠?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의 시세죠. 약관대출도 내가 이 계약을 없앴을 때 돌려받는 돈의 기준으로 80%에서 95% 한도 내에서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대출이자는 아파트담보대출은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. 정부에서 정한 코픽스 또는 CD금리에 은행에서 업무 비용, 이 잡다구리한 비용, 마진 붙여서 가산금리라는 것을 붙여서 대출합니다. 보통 기준금리는 1.5% 정도 나오고요. 가산금리는 보통 1.5%에서 2.5%가 돼서 현재 아마 우리나라 아파트담보대출은 대략 3%에서 3.5%가 나옵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이체 했니, 카드 썼니, 기타 등등을 해서 한 0.5% 정도를 깎아주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약관대출은 예정이율,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금리에 플러스 2%에 됩니다. 그래서 내가 6%를 약관대출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4%짜리 예금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품입니다. 그리고 내가 약관대출이 4%짜리야 그러면 예정이율이 2%, 금리가 굉장히 작은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약관대출도 천차만별인 거예요. 그래서 약관대출 이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, 그 보험을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.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좀 비쌀 수밖에 없죠. 왜?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들은 예정이율 자체가 높습니다.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쌓이는 속도도 크고요. 금리 자체가 4%, 4.5%짜리 상품이라 금리가 좀 높습니다. 그래서 대출금리도 당연히 연동이 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. 자, 상환기간은 아파트담보대출은 통상 지금 한 30년, 그냥 다 30년 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1년 이후에 30년 상환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약관대출은 계약이 유지되는 데까지 됩니다. 5년짜리 계약이면 5년까지, 10년짜리 계약이면 10년까지. 돈을 갚을 때까지 약관대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. 단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장단점을 보면 아파트담보대출은 당연히 시세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
어떠한 목돈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때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그러죠. 대출을 일으켜서 그 자산을 구매할 때, 아파트를 구매할 때 사용을 합니다. 그런데 그 금리라든지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아파트 주인, 대출을 하시는 분의 신용이라든지 직업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한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신용 및 직업이 적용이 됩니다. 그런데 야권대출은 신용 및 기타 조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. 왜? 여타하면 그냥 해지해버리면 되잖아요. 보험회사가 계약 야 하지마 라고 하고 그 해지하급금을 몰수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신용 및 기타 조건이 없고요. 신용에도 제약이 없습니다. 그런데 단지 이제 해지하급금이 큰 금액은 될 수 있겠죠. 뭐 한 몇 억씩 낸 보험일 경우에는 야권대출 금액도 클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액의 금액을 대부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기간을 가능하면 단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? 이자가 높잖아요. 플러스 2%가 기본적으로 가산금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기준금리가 예정이율이 낮은 상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최근 가입한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약관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한 5년, 10년 전 계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높습니다. 그거는 이 예금이율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대출금액을 작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약관대출도 여타 그 아파트담보대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아파트담보도 대출이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팔아버리죠. 은행이 경매로 날려버리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약관대출은 소액 또는 단기간에 사용하실 때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왜? 신용에 어떠한 그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해서 간단하게 갚으실 수 있는 절차도 매우 간단하시고 인터넷에서 또는 전화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대출이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금리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약관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아파트담보대출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은 문의 주시면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